안녕하십니까, 도리쌤의 그림책 강의입니다. 네, 오늘은 262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그림책은 장고입니다. 장고는 2010년 작품이고요. 작가가 레비 핀폴드입니다.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레비 핀폴드는 제2의 앤서니 브라운이라고 불리는 작가입니다. 네, 이 작품의 특징은 장고는 어느 분의 자서전에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주의 그림책으로 보는데요. 네, 레비 핀폴드가 이 작품이 제일 첫 작품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다음 주로 예정된 블랙독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케이트 그린어웨이 상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번역본으로 들어와 있는 작품이 장고와 블랙독이기 때문에 장고부터 먼저 살펴보는 걸로 하고, 네, 그래서 오늘은 장고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작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작가인 레비 핀폴드는요, 수상 경력을 보면요, 장고로 북트러스트 유아 도서상, 그 다음 장고로 최고의 떠오르는 사파가 부문 수상을 했고요. 그 다음 북트러스트 최고의 신인 사파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되는 블랙독이라는 작품으로 케이트 그린어웨이를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번역본은 장고와 블랙독 두 가지입니다. 내용입니다. 주인공은 장고라고 하는 비밀 친구가 있어요. 어느 날 장고는 주인공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주인공 아빠의 벤조를 마음대로 만지고 고장을 내었어요. 아빠는 벤조를 보고 주인공에게 벌을 내립니다. 개울에서도 마린 월프레드한테도 장고가 힘들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발문입니다. 친구들은 비밀 친구가 있나요? 어린 시절에는 비밀 친구가 하나씩 있기도 하지요. 네. 그 다음 친구들은 비밀 친구가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비밀 친구가 있으면 뭐 하고 싶은가요? 길을 혼자 걸어가는데도 비밀 친구가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아요. 그리고 혼자서 집에 있어도 무섭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비밀 친구가 같이 있으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반응이 나오겠죠. 앞표지와 뒷표지입니다. 앞표지와 뒷표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장고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 집시의 가족입니다. 여행을 하다 보니까 집시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런 집보다는 그 캐러반, 여행하는 커다란 집 살림살이를 모두 실을 수 있는 캐러반에다가 물건을 모두 싣고, 그리고 이제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 집시죠. 그러니까 뚜렷하게 정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학교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 있어야지 어느 이제 학교에도 다니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곳저곳 옮겨 다니니까 아이들이 뭐 교우 관계라든가 학교를 간다든가 교우 관계를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게 좀 희미해지는 거죠. 네. 일단 어느 곳에 정착을 해야지만 그 정착하는 곳에 물하고 뭐 전기가 있어야지 조금 편리한 생활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물도 전기도 없는 곳으로 이렇게 다니는 경우에는 많이 생활이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고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있고요. 여기 문틈으로 보이는 이 친구가 장고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은 벤조라는 이 악기를 들고 있죠.
여기 뒤에는 또 너야? 제발 좀 사라져 줄래? 이렇게 했는데 주인공이 비밀 친구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이죠. 면지는 하늘색, 그 다음에 판권 페이지에도 이렇게 헌사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판권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빨랫줄에 옷이 이렇게 걸려 있죠.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여기 푸른색 조끼가 있죠. 이 조끼를 만들었나 봐요. 바느질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조끼는 누가 입게 될까요? 여기에 걸린 옷들은 누구누구 옷일까요? 네, 생각하면서 이제 책을 넘겨봅니다. 속표지입니다. 벤조 나오고 여기에 있는 이 모자를 쓰게 되는 친구가 장고입니다. 언젠가 장고를 만났어. 뭘 만났다고? 장고, 사람이 아니야. 동물이라고 해야 하나? 툭 하면 말썽을 일으키는 꼬마 사기꾼이랄까? 어느 날 마음대로 우리 집에 들어간 녀석이 아빠의 벤조를 빤히 보더니 말했어. 우와, 끝내주는데? 자, 여기에 있죠. 여기에도 지금 집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마차로 되어 있죠. 그러면 옛날에는 이렇게 마차 형태로 해서 갔다는 거죠. 지금은 자동차로 다니는 집시들이 많아요. 안으로 들어갔더니 나를 보곤 안녕 하고 녀석이 먼저 아는 체를 했어. 하고 나도 대답했어. 저 반짝이는 물건 마음에 드는데? 녀석은 손으로 벤조를 가리켰어. 나도야. 그런데 아빠 거라서 허락 없이 누구도 만지면 안 돼. 그래, 듣던 반가운 소린데 내 이름은 누구가 아니라 장고거든. 그러더니 벤조를 튕기기 시작했어. 하지마! 내가 말렸지만 녀석은 들은 척도 안 했어. 오히려 폴짝폴짝 뛰어다니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지. 여기에 모습이 장고 모습이 있고 주인공이 있죠. 방 안에 그 마차 안에 들어가 보니 장고가 지금 이렇게 벤조 옆에 있는 모습이 보이죠. 살림살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녀석은 노래를 부르면서 팅팅 벤조를 튕겼어. 그 다음 윙윙 줄이 울리니까 갑자기 으드득 딱딱 소리가 났어. 다음 곧이어 빠드득 소리가 나더니 휙. 그 다음 꽈당 소리와 함께 픽퍽. 눈 깜짝할 사이에 아빠의 벤조가 망가지고 말았어. 오호, 재미있는데 또 없냐? 하고 장구가 낄낄거렸어. 그걸 말이라고 해? 이제 어떡할 거야? 잠시 후에 아빠가 호통을 치며 들어왔어. 웬 소리하느냐? 뭐가 좋아서 하호야? 아빠는 박살이 난 벤조를 보더니 곧바로 나를 노려봤어. 내가 네 했더니 아빠가 내라고 하고 되물었지. 저 녀석 짓이에요. 나는 장구가 있는 쪽을 가리치며 일렀어. 거기에 누구라도 있냐? 네, 그래요. 됐다. 가서 잠이나 자. 저녁밤 꿈도 꾸지 말고. 나는 화가 나서 씩씩거렸어. 이렇게 억울할 수가. 그렇게 장고는 내 생활에 끼어들기 시작했어. 이 책이 신간이다 보니 최근에 2010년에 나온 작품이다 보니 조심스러워서 제가 스킵을 많이 합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8쪽을 할 차례인데요. 예. 이튿날 아침까지도 아빠는 화가 풀리지 않았어. 내 얘기 좀 들어봐. 아빠가 나에게 새 벤조를 살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 한다고. 일단 늙은 말 윌프레드를 먹일 물부터 떠오라는 거야. 그래서 나무 사이로 난 길을 따라 개울가로 내려갔지. 나는 개울가에 앉아 양동이에 물을 채우기 시작했어. 안녕 하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 또 너야? 제발 좀 사라져 줄래? 싫은데 나는 원래 왔다 갔다 한다고. 오늘은 뭐 할까? 참나, 난 지금 네 덕분에 아주 바쁘거든. 나는 톡 쏘아주고 물이 찰랑찰랑한 양동이를 들고 쿵쾅거리며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 야영지로 되돌아가는 길은 아주 꾸불꾸불한 오솔길이었어.
도착했을 땐 그 지긋지긋한 녀석을 따돌리는데 성공한 줄 알았지.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어. 윌프레드한테 막 물을 주려는데 그 까불이 장군 녀석이 불쑥 얼굴을 내밀었어. 녀석은 내가 깜짝 놀라 튀어오를 새도 없이 입을 열더니 내가 몸을 움직일 겨를도 없이 소리쳤어. 고막이 떨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로 괴물처럼 커다랗게 꺼러럭 꺼러럭 하고 가엾은 늙은 말 윌프레드는 영문도 모르고 앞다리를 번쩍 들고는 냅다 달리기 시작했어. 온 식구가 총출동해서 한참 동안 진을 빼고 나서야 윌프레드를 붙잡아 진정시킬 수 있었지. 그런데 그 죄를 누가 뒤집어 썼는지 알아? 바로 나야. 그 괴랄한 말썽꾸러기 장고 녀석은 쏙 빠지고 며칠 동안은 악몽 같았어. 그 장고 녀석의 말썽이 갈수록 심해졌거든. 동해 번쩍 서해 번쩍도 모자라 다른 꿍꿍이까지 꾸미고 있었어.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을 말이야. 다 같이 마을을 통과하는 길이었어. 그런데 녀석이 내 혀에 이상한 마술을 부려놓았지 뭐야. 말이 몽땅 뒤죽박죽이 돼서 엉뚱한 말이 마구 튀어나왔어. 게다가 입 밖으로 몹쓸 말까지 줄줄 쏟아져 나왔어. 수다쟁이, 노숙자, 바보, 말갈량이, 게으름뱅이, 시궁창, 군뱅이, 멍청이, 못난이, 콜있네. 장고는 이걸 엄청나게 재밌다고 생각했지만 당연히 아빠의 생각은 달랐어. 그 이튿날에도 우리는 이동을 멈추지 않았어. 나한테는 꼼짝 말고 앉아있으라는 명령이 떨어졌지. 한낮이 다 될 무렵 우리는 어떤 농가에 도착했어. 사방이 고요했지. 호후 하고 귀에 익은 작은 목소리가 들리기 전까지는. 그런데 벼랑간 내 두 발이 춤을 추는 거야. 어떻게 된 일인지 생각할 틈도 없이 나는 집 밖으로 팔딱 뛰어나왔어. 그 몹쓸 장구 녀석이 이제 내 두 다리까지 마음대로 가지고 놀았던 거야. 나는 촐싹촐싹 춤을 추면서 돼지우리로 들어갔다가 트랙터 위로 뛰어올라 탭댄스를 추었고 목장에서 거위들과 한데 어울려 폴짝폴짝 뛰어다녔어. 난리법석이 따로 없었지. 난 화가 잔뜩 난 농부 아저씨와 씩씩대는 아빠를 모두 상대해야 할 지경이 되고 말았어. 다 드디어 2페이지입니다. 셋째 날 우스꽝스럽게 일이 터졌어. 우리는 사촌 필리페의 생일잔치를 한창 떠들썩하게 여는 중이었어. 악단이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만 해도 모든 게 좋았어. 연주가 시작되자 다들 즐거워했지. 문제는 흥에 겨운 나머지 자크 할아버지가 춤을 추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부터였어. 멜빵이 이상하게 엉켜있질 않나? 구두끈은 스파게티 가락처럼 뒤엉켜있고 넥타이는 손가락 사이에 비비 꼬인 데다가 뒤죽박죽된 할아버지의 웃옷 자락은 발목을 꽁꽁 묶어버렸어. 할아버지는 휘청 넘어졌고 다들 한데 얽히고 설켜서 어떤 게 구두짝이고 어떤 게 모자인지 어떤 게 콧수염이고 어떤 게 멋들어지게 빗어 넘긴 머리카락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을 지경이었지.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의 범인으로 몰린 사람이 누군지 알아? 말도 안 돼. 나였어. 바로 나. 나는 호되게 꾸지람을 들었어. 하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쓰고 말이야. 나는 꼼짝없이 내 방으로 돌아가야만 했어. 자, 야단 먹고 이제 돌아가 하고 야단을 먹었겠지 아빠한테. 그 다음에 돌아가서 이렇게 천막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모습까지 나와 있어요. 들어갔더니 장고 녀석이 낄낄거리며 내 침대 속에 숨어 있더라고. 이렇게 장고가 여기 침대 속에 있어요. 더는 못 참아. 나는 폭발하고 말았어. 바보 멍청이, 이 족제비 같은 사기꾼아. 넌 눈치도 없어? 내 장난 따위 하나도 안 웃겨. 내 장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넌 우리랑 어울리지 않아. 다른 데로 가버려.
그러자 아무 말도 없이 조용해졌어. 장고는 더 이상 웃지 않았어. 한동안 잠잠하더니 이불 밑에서 들릴락 말락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 그럼 난 어디로 가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전에 있던 대로 아무데나 가. 제발 가버려. 나 좀 내버려둬. 다음 이제 양쪽 별침면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장고가 여기 천막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떠나는 모습이 보이죠? 네, 그렇게 녀석은 떠났어. 이튿날 아침, 오늘은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날까 기대하며 눈을 떴어. 아침밥을 먹으면서 안녕 하는 인사를 기다렸어. 잔심부름을 하면서도 후후 하는 웃음소리가 들릴까봐 귀를 쫑긋 세웠어. 윌프레드에게 밥을 주면서도 왠지 고로록 고로록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어. 저녁밥을 먹을 때가 돌아오자 골치 아픈 일이 터질까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어.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어. 단 하나도. 그 주가 지나가 무렵 아빠가 물었어. 얘야, 무슨 일 있니? 얼굴이 너무 어둡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별일 없어요. 꼭 보물단지를 몽땅 도둑 맞은 것 같은 얼굴인데 누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찌그러진 콩처럼 만든 게냐? 그 장고라는 녀석 아시죠? 아, 그 녀석. 제가 화를 내서 녀석이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녀석을 꽤 좋아했었나 봐요. 저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 녀석을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한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데. 저런, 이걸 주면 우리 아들 기분이 좀 풀리려나? 아빠는 어깨에 맨 울퉁불퉁한 자루를 휙 내렸어. 자루 밖으로 신문지 겹겹이 싸놓은 큼직한 물건이 나왔어. 어서 풀어봐, 네 거다. 포장을 풀었더니 반짝이는 멋진 벤조가 나타났어. 제 것보다도 근사해 보였지. 배울 준비가 됐다 싶으면 내 벤조를 주려고 했다만 이걸로 대신해야겠구나. 잊지 말거라. 벤조는 스스로 연주할 줄 알아야 훨씬 더 신나는 법이야. 그러니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 하고 아빠가 당부했어. 조심할게요. 약속해요. 어서 줄을 튕겨보렴. 가만히 있으면 배울 수 없잖니. 나는 고개를 끄덕거리고 줄을 한번 튕겨보았어. 그러자 당장에 기분이 나아졌어. 이제 이 줄을 튕겨보아라. 손가락은 저기다 대고. 아빠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벤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참 듣기 좋았어. 우와, 고맙습니다. 고맙긴. 아빠는 몇 시간 동안 내 옆을 떠나지 않고 노래가락 만드는 걸 도와줬어. 호호가 많이 들어간 노래였지. 아빠하고 같이 노랫말도 만들었어. 자, 여기 2페이지입니다. 호호, 오, 꼬로록. 거긴 누구도 없다네. 장구는 말썽, 꾸러기 조심하는 게 좋다네. 이런 노래를 만들었어요. 자, 내가 우렁찬 목소리로 노래를 부를 때마다 아주 신기한 일이 생겨. 작은 구두를 신고 탭댄스를 추는 소리와 나를 따라 호호 하는 작은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거든. 그런데 돌아보면 아무도 없어. 자, 여기 장고가 여기 숨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쪽 페이지에 거짓말이라고? 그럼 직접 노래를 불러봐. 그러면 내 귀에도 들릴지 몰라. 자, 오늘 장고 이야기 어떠셨어요? 네. 이 이야기를 쓴 작가는 장고 라인하르트의 삶에서 영감을 받아서 네, 그래서 이 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장고 라인하르트는 어머니가, 이 사람의 어머니가 프랑스어를 쓰는 집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고는 독특한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네. 자, 여행을 하다 보면 집시를 만나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가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이
아주 독특한 환경을 갖게 되죠.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